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저희 제주항공에 왜 지원하시게 됐습니까? 학원에서 그냥 넣으라고 했는데요, 합격됐어요 제가. 근데 제가 그때 당시 한 3일 정도 제가 이제 교육받다가 저는 퇴소한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제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승무원은 스튜어드거든요, 남자는. 저는 폼생폼사예요. 쪽팔린 짓 하기 진짜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딱 스튜어드는 정장 입고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이거거든요. 근데 그때 교육받았을 때 다 여성분이에요. 남자가 7명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1번이었는데 저한테 일어나라고 하더니 위에 정장 마이는 벗으셔야 됩니다. 슈트는 뭐지? 벗어야 되나? 벗었어요. 하얀색 와이셔츠 입고 있었거든요. 벗으래요 또. 뭐지 이거? 저가뭐 이런 시스템이었나? 근데 제가 또 몸이 좋았어요. 그래 좋다 이제 벗고 막 뒤에 있는 여성 승무원들이 와 하더라고요. 전 뒤로 돌아서 와 했어요. 그러다가 인사를 저한테 먼저 시켰습니다. 그래서 학원의 수비원들을 딱 가지러 보고 안녕하세요. 저희 제주항공을 오시게 된 것을 정말 환영한 말이 이렇게 했었어요. 하니까 저희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저 따라하세요 하더니 갑자기 안녕하세요 제주항공입니다 이건데 그때 제주항공의 유니폼이 아시죠? 오렌지색 PKT예요. 내가 그때 인사했을 때 내가 느낀 뭐냐면 내가 한라봉이냐? 이런 느낌 때문에 제가 도망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돈 날렸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웃는 모습을 지니게 된 거예요. 웃는 모습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나중에 여러분 제가 하나 힌트 드릴게요. 불안과 공포 어렵지 않아요. 쉽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알려드릴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보세요. 여러분 꼭 내일이나 한 달 안에는 증명사진 하나 꼭 찍으셔야 돼요. 증명사진 하나만 찍어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안이라는 그 감정은요 거의 50% 낮출 수 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힘들 때 자기를 되돌아볼까요? 아니면 내가 좋을 때 되돌아볼까요? 힘들 때 되돌아봐요. 사람이 그래요. 재수생은요 꿈이라 그래요? 꾸미지 말라 그래요? 꾸며야 됩니다. 제발 좀 꾸미고 사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다가 힘들어요. 내가 시험 못 쳤어 힘들어 가다가 나도 모르게 거울에 비친 내 모습 보면 안 꾸미죠? 씨발 니 얼굴이냐 이 새끼야 이거예요. 두 번 실망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꾸미고 다니죠? 그때는 내가 아무리 실망해서 거울에 비친 내 모습 봤을 때 희망을 가집니다. 근데 사진의 영향이 왜 크냐면 사진 증명사진은요 제발 좀 예쁘게 찍어내는 게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웃는 사진을 좀 찍으세요. 대한민국의 증명사진은요 이상한 관습이 있는 것 같아요. 원피드죠. 완전히 현상 수배범이에요. 여러분의 생기고 있는 사진을 보세요. 안 그래도 인상 쓰고 있는데 흑백 처리하다 보니까 더 원피드죠. 이건 현상 수배범이에요.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사진 하나만 찍어도 여러분 대학교 면접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기업체 면접에서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줄 겁니다. 실제 증명사진 하나 가지고 여러분 제가 금전적으로 환산했을 때 3천만 원 세이브할 수 있어요. 나중에 기업체에 가려고 컨설팅 받죠. 이게 보통 얼마인 줄 아세요? 400에서 500이에요.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사진, 웃는 사진만 바꿔보세요. 면접관은 하루 종일 면접하는 대상의 소리를 보죠. 보통 한 이력서당 어느 정도 시간을 유심히 볼까요?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볼까요? 한 장 보는데 이력서? 평균적으로 1에서 2초예요. PPT 올려놓고 1, 2초마다 계속 사진이 그 이력서 바뀌어요. 그럼 1, 2초마다 바뀔 때 어느 학교 출신에다가 몇 학점, 몇 점 이건 볼까요? 아니면 얼굴 볼까요? 얼굴 봐요. 그러면 수백 점 보거든요. 보세요. 면접관 입장에서 시안으로 봤을 때 그럼 면접관도 인상 쓴 상태에서 이렇게 보고 평가해요. 그런데 웃는 사진 하나만 넣어보세요. 다시 볼 것 같아요? 안 볼 것 같아요? 보잖아요. 소리 통과해요 무조건. 저 이런 사례 진짜 많이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면접할 때도 면접을 볼 때도 이 웃는 사진이 정말 많이 이용될까요? 이용되지 않을까요? 이용돼요. 이력서를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사진 보고 이때 보고 난 다음에 자 324번 들어오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인상 쓴 사진이죠. 같이 이걸 거울 효과라고 그래요. 딱 보고 인상 쓰고 난 다음에 그 면접하러 온 사람들한테 첫 번째부터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당황해 썰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없는 사진이잖아요. 그러면 면접관들 보면 자 들어오십시오. 자 오늘 날씨 참 덥죠? 이것부터 물어봐요. 그래서 이 사진이라는 게 뭐냐? 이걸 가지고 계세요. 내가 힘들거나 내가 너무 마음이 안 좋죠? 제발 노력하지 마세요. 감정이 안 좋아진 상태에서 아무리 내 생각으로 좋아지려고 하면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더 나빠지는 거예요. 사진 바라보세요. 사진 하나가 그만큼 미소를 진 사진 하나 꼭 두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그 다음에 1, 2, 3 중에 매력 포인트 또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눈빛? 해부랑 뭐가 달라요? 자, 재미있는 사람이래요. 재미있는 사람인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자, 보세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방어 기제라는 게 존재하는데, 기본적으로 방어 기제 중에 나쁘다고 표현하는 게 퇴행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퇴행은 뭐냐면, 내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릴 적에 엄마한테 애교 부리고 엄마한테 투정 부렸던 것을 통해서 내가 선물을 획득했죠. 이것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엄마한테나 누구한테나 그 퇴행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미성숙한 방어 기제라고 해요. 또 하나 볼까요?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는 내가 지금 내가 미안한 것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회피한 방식이죠. 회피하기 때문에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서 결국 그 사람이 성장한다, 성장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방어 기제 중에 미성숙한 거예요. 그런데 성숙한 방어 기제 하나가 뭐냐면 재미입니다. 유머예요, 유머. 특히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정말 유머스러운 그 감각이 아주 뛰어납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저도 군대가 출신이다 보니까 영화도요, 막 특수부대 막 이런 이제 전쟁 영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전쟁 영화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뢰를 밟았죠. 그러면 딱 이거 보자마자 난리가 나잖아요. 나 이제 죽었다. 다리가 없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막 죽었다, 큰일 났다, 난리가 나요. 그런데 미국 드라마 전쟁 영화 보세요. 지뢰 밟아서 이게 날아갔죠. 그때 뭐라 그래요? 되게 유머스러운 감각을 하는데 어떤 미국 배우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여친 집에 가기 힘들겠는데? 이게 다예요. 그 순간에도 유머스러운 감각이 자신의 불안을 완벽히 낮추는 겁니다. 특히 매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여성과 남성이 좀 다른 게 있거든요. 남성은요, 욕구가 어떤 욕구가 있냐? 인정 욕구가 있어요. 존중 욕구가 있어요. 여성은 인정 욕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성 같은 경우는 그 재미란 부분이 나를 재밌게 만들어주는 대상에게 매력을 느낀대요. 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웃고 있잖아요.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남성은요, 조금 하등이잖아요. 그래서 좀 단순해요. 남성 같은 경우는 되게 인정 욕구가 세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집 막내 아들, 예를 들어서 제 와이프가 막내 아들한테 아들 저 소파 옆으로 밀어줄래? 막 그래요. 그럼 대부분 아들이 바로 해요? 아니면 투정 부려요? 투정 부려요. 아이씨 엄마 나 지금 쉬고 있는데 엄마 왜 나한테 그래? 막 얘기해요. 근데 투정은 하는데 투덜투덜 하면서 소파를 밀고 있어요. 그때 엄마들의 정말 좋은 전략과 나쁜 전략이 있는데 얘가 대충 하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이때 아들 이왕 하나 좀 제대로 하면 안 돼? 엄마가 발로 해도 잘하겠다 이래요. 그러면 아들은요, 엄마가 하면 되잖아 막 그러답니다. 이때 좋은 전략은 아무리 대충대충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때 엄마가 어머 우리 아들 쇼파 미는 모습이 너무 멋지다 라고 하면 끝나고 난 다음에 엄마 딴 데 또 할 데 없어? 나한테 언제든지 얘기해. 이게 보통 남성의 욕구. 이게 재미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이 좀 유머 감각을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좀 진지하지 않다. 정말 진지해요. 진지한 게 긴장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전 세계 각국의 불안도를 만약에 비교한다면 한국 사람들은요 실제 그 불안도가 높은 집단일까요? 낮은 집단일까요? 높기 때문에 전 세계 자살률 1위가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유머 감각을 많이 키우셔야 돼요. 근데 유머라는 것도 조금 예쁘게 잘 하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눈치 없는 애들은 이상한 유머를 하잖아요. 그런 유머는요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자, 1하고 2가 있습니다. 자, 두 개 중에 뭐가 있을까요? 자신감. 그게 안 보여요.
자신감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도 대답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도 두 번째 책 드리겠습니다. 너무 이뻐요. 한 권 남았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남자로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티키타카. 여성분들이 티키타카 되는 사람을 되게 좋아한대요. 근데 이거는 불가능해요. 저도 남성이잖아요. 전 남성을 좀 옹호하는 쪽이에요. 여성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 전에 그 조사를 보니까 한국에서 제일 웃긴 사람 1위가 누구였죠? 차은우래요. 차은우가 뭐 웃겨요? 이해하셨죠? 지가 마음에 들고 난 다음에 웃어줄까 말까 고민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보세요. 특히 재미도 볼까요? 보통 우리 남성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성 봤을 때 재미있는 여성이 좋아요? 아니면 조금 차분하고 점잖은 여성이 좋아요? 어디가 다 대답 안 하잖아. 왜? 존재는 예뻐야 되잖아요. 예쁜 상태에서 긴 이빨이 끼고 난데 으이 하면요. 예쁜데 성격도 좋네 이러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티키타카가 왜 어렵냐 이겁니다. 티키타카는 말 그대로 소통이죠. 소통은 언어 더하기 비언어적 신호 이게 합친 거예요. 남성과 여성을 비교하면요. 살짝 언어 감각이 여성이 더 많을까요? 남성이 많을까요? 여성이 압도적이에요. 우리 남성들은요. 어릴 때부터 말을 못 배우고 자랐어요. 저희 집에 딸 아들이 있거든요. 한번 예를 볼게요. 얘네들이 유치원 갔다 왔어요. 그럼 제가 좋은 아빠 되려고 심리를 전공했으니까 우리 딸 잘 갔다 왔어? 오늘 유치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소통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괜히 물어봤을 때 되게 많아요. 물어보자마자 아빠 앉아봐. 1시간 내내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와 정말 우리 아들내미 아들 이름이 예준이거든요. 예준아 오늘 유치원 갔다 왔어? 무슨 일 있었어? 라고 하면 보통 아들은 뭐라고 할까? 우리 남학생들 어릴 때를 생각해봐요. 얘네들 무슨 얘기 하는 줄 아세요? 우와 말을 못해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공룡이랑 친한 거예요. 대화가 되죠. 우와 근데 또 하나가 말이라는 감각은 여성이 아주 뛰어나거든요. 제가 볼게요. 우리 여학생 중에 MBTI가 E 손 들어보세요. E. 자, E들 재밌는 거 많아요. 우리 친구 어릴 때 인형이 있었죠. 집에. 인형이 그냥 인형이에요? 아니면 이름도 있었어요? 이름 있었죠. 이름 붙인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남성과 여성의 인스타만 잘 뒤져보세요. 여성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 사물에도 생명을 불어넣어요. 이름을 붙인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가축을 키우는 그 동물들의 주인들 있죠. 죽일 팔 가축들은요 이름 붙이지 않아요. 내가 키울 가축에게만 이름 붙입니다. 이름이라는 게 고귀한 거예요. 근데 인형에다가 이름을 붙였죠. 이름을 붙인 이유가 또 있어요. 왜? 이 형들이 이제 말이 많아요? 아니면 존나 많아요? 많죠? 내가 학교에서 10,000개의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5,000개만 썼죠. 5,000개 아직 남았죠. 미치겠어. 말해야 되는데. 그래서 집에 가서 미미야 잘 있었어? 나 있잖아. 진짜 오늘 힘들었다. 아까 있잖아. 우리 학교에서 보면 영순이라는 애가 있는데 있잖아. 정말 나쁜 짓이야. 막 얘기해요. 근데 여학생들이 얼마나 무섭냐면 얘네들 복화수로 좀 할 거 알더라고. 언니 힘들었어? 내가 미리 얘네 잡아가지고 막 대화를 해요. 저희 심리학자들이 이걸 만약 CCTV 촬영한 것을 우리가 그 연구하면 이건 정신분열증이에요. 그렇게 대화를 끝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끝나요? 아니면 안고 자요? 안고 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학생들, 우리 여학생들처럼 인형 놓진 않죠. 그래서 남학생들이 누구하고 한 번씩 대화하는 줄 아세요? 베개랑 대화를 해요. 근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말이 진짜 많은 쪽이 여성이에요. 근데 또 비언어적 신호. 이게 남자는 거의 많이 없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있다라는 전제에서 내가 옷을 사러 갑니다. 그럼 남자친구와 함께 쇼핑하는 걸 좋아할까? 아니면 같은 종족 여성끼리 가는 걸 좋아할까? 남자친구들 생각 어떠세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그 여자친구는 나랑 같이 가는 걸 좋아할까? 쇼핑 갈 때? 아니면 자기와 같은 종족끼리 가는 걸 좋아할까? 종족끼리 가는 걸 좋아해요. 왜? 남성들이 비언어적 신호가 없대요. 자 봐요.
쇼핑 가죠. 특히 여성분은요, 평균적으로 3명의 친구와 쇼핑 가는 거 되게 좋아한답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3명일까요? 왜 3명일 것 같아요? 대부분 남자들의 판단은요, 남자 계속해서 조사했습니다. 짝이 많아서 좋지 않을까? 여기가 끝이에요. 근데 제가 여학생들한테 물어본 결과, 놀랬습니다. 1번, 2번, 3번 친구의 목적이 다르답니다. 1번은요, 쇼핑을 자극시켜주는 친구예요. 미수가, 노란색 원피스 너가 입으면 너무 예쁘겠다. 그래서 입고 나면, 어머, 봐봐, 내 말 맞잖아. 어머, 몸이 온 것 같아. 쇼핑을 자극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대부분 MBTI가 E하고 T가 있죠. 야, 노란 뚱땡이 벗어. 야, 뭐냐, 쪽팔리게. 어디서 내 친구라고 하지 마. 막 이런 거. 근데 세 번째 친구의 역할이 뭘까요? 나 이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남자들의 판단이냐 거의 비슷해. 여학생들이 얘기하지 마세요. 세 번째 역할이 뭘까요? 우리 남학생들한테 여쭤봅니다. 딱 3가지가 나왔어. 봐봐, 지갑 열어주나요? 이지랄해요. 이게 남자들이 보면 여성한테 못 이긴다는 얘기야. 대신 지갑을 열어주나요? 이거. 두 번째는요? 대신 짐 들어주나요? 얼마 전에 3번째가 나왔습니다. 가게를 찾아주나요? 길잡이 노릇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실제 3번째 친구의 역할이 대표적으로 뭐냐면요, 나중에 환불할 때 도와주는 친구래요. 이게 진짜 달라요. 그래서 여학생들 보면 4명이서 쇼핑하려고 하죠. 주인공 있잖아요. 딱 그 가게에 들어가자마자 3명이 뿔뿔 흩어져요. 동서남에 딱 지키고 있어요. 멀리서. CCTV로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요, 각자 자기 쇼핑 품목을 막 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모든 센서는 주인공한테 맞춰져 있답니다. 이때 주인공이 옷 보다가 마음에 드는 게 없죠? 고개를 딱 들자마자 색도 함께 들어요. 미어캣처럼. 그리고 딱 눈빛을 교환하고 살짝 고개만 5도로 돌렸거든요. 그럼 여학생들은 이 해석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여기 마음에 드는 게 없으니까 우리 몰래 조용히 나가자. 이거 맞죠? 봐봐. 이 고개 5도가 이러한 문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남자친구 데려갑니다. 왜? 마음에 좀. 그래, 티키타카 납니다. 자, 첫 번째 뭘까요? 첫 번째 뭘까요? 안 보인다니까요. 첫 번째. 말이 이쁜 사람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매력적인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기 지금 5가지 안에 여러분의 바로 시험 불안을 줄이는 방법이 여기 다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5위부터 할게요. 자, 한번 저 따라하실래요? 한 번 따라하세요. 목소리를 차분하게 연습하자. 연습하셔야 됩니다. 원래 모든 불안의 시작은요, 호흡부터 나와요. 호흡